자, 위기에 빠진 여권 상황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을 팔아서 자기 정치를 했다? 지난 총선을 앞둔 공천 시점에 친박 그룹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기환 정무수석도 내 생각이 청와대 생각이라면서 공천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시도를 했습니다. 길중 기자와 함께 먼저 이 얘기를 좀 나눠보죠. 자, 김성회 의원, 이번에는 현기환 정무수석하고 통화한 기록이 좀 나왔죠? 예, 그 김성회 의원이 총선 공천 당시에 서청원 의원 지역구로 출마하려고 했을 때 이제 친박 주류 의원들이 말리는 전화를 많이 했고요. 그 과정에 윤상현 의원의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가 어제는 이제 급기야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의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뿐만 아니라 현기환 정무수석도 1월 말, 도대체 1월 말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 건지 하나씩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1월 말에 한참 출마 후보 등록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심했고요. 경쟁이. 그 와중에 현기환 수석이 김성회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전화를 하죠. 저하고 약속을 하고 얘기한 건 대통령에 약속한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압니까? 라고 묻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서청원 의원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기로 약속했었다. 왜 말을 번복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나와 얘기하는 건 대통령하고 얘기한 것과 똑같다. 김태현 변호사,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것이 호가호위를 한 것이냐, 아니면 청와대에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 소위 말하는 오더가 있었느냐, 뭐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갈리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VIPT처럼 내가 따를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따르세요, 따르시고 정해주시면 다른 지역 갑니다 이렇게 솔직히 까놓고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이게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것을 해도 적절한 것이냐 적절하지 않은 것이냐에 대한 우리가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건데 이것이 부적절한 공천 개입이냐 아니면 적절한 공천 관리냐에 대해서는 사실 시각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어쨌건 이게 뭐 총선판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 여당의 어떤 공천의 어떤 관리 차원에서 조금 조언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는 작업들은 사실은 글쎄요, 예전 정부, 지지난 정부에서도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해서 뭐 공천 관리라는 것을 정무수석 입장에서는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기환 정무수석 얘기가 문제가 되는 건 공천 관리와 조언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식으로 말을 했냐가 중요한 건데 당시 상황이 앞서 김진규 기자도 설명하셨지만 친박과 비박의 어떤 갈등이 그냥 폭발 직전이었고 결국 배신의 정치, 진실한 사람 이것 때문에 비박은 다 죽어나가는 건 아니냐 그런 어떤 흉흉한 소문이 새누리당에 있는 과정에서 현기환 정무수석 굉장히 좀 말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한 약간 강압적인 태도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적절한 공천 관리가 아니라 부적절한 공천 개입이다까지 번져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요. 이 문제 때문에 어제 당대표 출마 포기하는 선언까지 했던 것이 서청원 의원인데요. 오늘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개입이냐 아니냐. 서청원 의원은 어떤 생각일까요? 들어보겠습니다. 공천 개입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청와대에 무슨 말이야. 그런 문제에 청와대에 개입한 문제니까 솔직한 얘기지. 아니 본인이 병으로 가기로 저 약속을 해놓고 갑으로 왔는데 왜 청와대가 그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상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대통령이 청와대 무슨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뜻이라고 그만할게요. 본인 자꾸만 재무었잖아. 재무고. 그걸 잘 보시고 여러분들 좀 판단해 주셔야지. 김태현 변호사, 자꾸 되묻더라 뭔가 의도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군요. 그러니까 김성회 의원이 굉장히 되물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유도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얘기인 건데 현기환 정무수석이 이렇습니다. 본인이 먼저 서청원 지역에 안 나가겠다 약속을 지키라는 거다. 버리고 나오겠다고 하니 약속을 저버리고 나오겠다고 하니까 신중한 판단 얘기하는 거다. 공천 개입이라니 답답할 노릇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기환 수석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정무수석으로서 어떤 적절한 공천 관리, 조언을 하는 것이지 내가 부적절한 개입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 상황과 현기환 수석의 어떤 강압적인 말투를 들어봤을 땐 듣는 김성회 의원 입장에서는 공천 개입이라고 느꼈을 가능성이 굉장히 충분한 것이고 제3자에서 외부 인사라고 봐도 야 이것은 좀 어느 정도 적절한 공천 관리의 선을 넘은 것은 아니냐라고 인식할 가능성은 다분한 상황입니다. 실제로요. 서청원 의원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거 이렇게 유출된 거 공작 정치다. 뭔가 친박 진영을 향해서 누군가가 공격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과연 그런 것이 조금 더 두 사람의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공천을 앞둔 1월 말 상황입니다.
자, 김성애 전 의원은 리마인드 한번 시켜줘 달라라고 계속 사실은 정치를 같이 했지만 현직 정무수석 앞에 공천을 바라는 예비 후보로서 굉장히 약자의 위치에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기환 속에 정말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저희가 음성이 아니라 자막을 보셔서 그런데요. 저기 이제 시나리오처럼 괄호치고 네.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언성을 높이며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아하.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언성 확 높이면서 정말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렇게 강한 말투를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네. 말씀하신 대로 김성애 어쨌든 18대 같이 의원을 했던 사람이고 네. 연배로 있으면 김성애 의원은 훨씬 선배인데 네. 나이가 어린 현기환 정무수석이 저런 식으로 강한 언사로 하는 것이 맞느냐. 물론 뭐 김성애 의원에 대한 얘기, 뭐 다른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현기환 수석의 어떤 그런 말투가 네. 맞는 것이냐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들은 맞는 상황인 거죠. 판단 제대로 하시고요. 바로 전화하세요. 오늘 바로 하세요. 라고 시점까지 콱 못을 박는군요. 예, 저기도 아까 그 얘기가 들어간다고 해서 괄호치고 언성을 더 높이며 네. 이런 얘기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니 생각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성애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목소리가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저기서는 네. 지금 내가 좀 생각해볼 시간을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 언성을 높아지면서 아니 생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거죠. 그럴 네. 때면 김성애 의원 입장에서 아 이거는 청와대에서 나를 좀 밀어내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월 말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김성회 의원 18대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이후에 있었던 총선에서 당선이 됐거든요. 이명박 정부나 친이계와 좀 가까운 것 아니냐라는 생각할 법도 합니다만 어쨌건 서청원 의원은 이런 대화가 공개된 이후에 역시 공작 정치 무언가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엄습한 공작 정치의 냄새가 나는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지 난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군사정권 시절에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었던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했습니다만은 좀 자괴감을 느끼고 야 이거 오래 정치하면서 별꼴을 다 본다.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서청원 의원이 이게 끝이 아니고 또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안에서는 비박 진영과 친박 진영이 당대표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총선 전에 1월 달에 통화한 내용이 왜 지금 8월 9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직전에 노출이 됐느냐, 언론에. 네. 혹시 이 과정에서 비박 진영에서 서청원 대표 등 친박 진영들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흘린 거 아니냐, 리크한 거 아니냐,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의혹을 제기한 거고요. 앞으로 그 8월 9일 전당대회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에 혹시 뭐 또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의심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경고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 지금 상황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1년 뒤면요, 여야 모두 대통령 후보 뽑는 것 마무리됐을 시점이거든요. 아주 뜨거운 정치를 앞둔 시점인데 우상호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장면을 보고 김성태 의원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군요. 전당대회 얘기죠. 아, 오늘 본회의장에서 둘이 이제 가깝기도 하고요. 수도권 네. 의원들이니까. 나오면서 본회의장 앞에 로텐더 홀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당대표 안 나가세요? 개나 소나 다 나가던데. 새누리당 현재 당대표 출마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네. 서청원 대표도 전 대표도 그만두기로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그 중진들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좀 중진들끼리의 싸움이 되니까 네. 그걸 비꼬은 거죠. 그거에 대해서 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안 나갑니다. 개나 소나가 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라면서 이렇게 맞받아쳤다는 우스갯소리가 오늘 그걸 기자들에게 포착이 됐습니다. 최근에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어느 한 교육부 공직자가 우리 민중은 개나 돼지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 있어서 표현이 아무튼 비슷할 뻔했습니다. 그래도 이왕 표현하려면 메이저 선수도 다 빠지고 마이너리그 아닙니까? 뭐 이렇게 좀 완화해서 표현하시 개나 소나라고 표현하시면 듣는 새누리당 6명 후보는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으네요. 자, 일단 선두권에 있었던 서청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고요. 나경원 의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역시 그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섰던 적합도 높은 후보 둘은 빠진 상태가 지금 새누리당의 전당대회 상황입니다.